네, 현재 시장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먼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강세 보여주면서 2,64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나 0.7% 오름세로 877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출발부터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특히나 강세 흐름 이끌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0.8% 떨어지면서 안정감을 되찾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 반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10원 떨어지면서 1,256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달러 환율이 10원 절상은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AI 기반 공시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도움 말씀에 타키오 뉴스 조우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공시와 뉴스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뉴스를 인수하기 위해 현대백화점이 하이투자증권에서 5,790억 원을 담보 없이 차입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상상인증권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분할 매수의 강도를 높이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DB 김준기 문화재단이 DB하이텍 주식 20만 5천 주를 매입했습니다. DLENC가 29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했습니다. 네, 대표님 상상이증권 보고서가 하나 나왔네요. 좀 전에 좀 이따가 김장현 센터장 나오시긴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어저께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총 2위 기업이죠. SK하이닉스가 이제 그 무려 4%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투자가들이 놀랐는데요. SK하이닉스 주주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우리나라 전체 시황을 보시고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놀라셨을 거고, 반면 어저께 소부장 기업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올랐습니다. 이 점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그래서 어저께 SK하이닉스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배경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전날, 그러니까 오늘 말고 어제 아침 기준으로 이제 미국 나스닥에서 엔비디아 주식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 급락 때문에 IT 주식을 바라보는 이제 시장의 이제 그 정서가 센티가 좀 안 좋아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마존이 이제 SK하이닉스의 또 주요 고객인데, 왜냐면 아마존의 서버, 아마존이 상거래 업체인데 무슨 SK하이닉스의 그 고객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존의 또 중요한 매출 올리는 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해서 AWS라고 해서 중요한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SK하이닉스의 이제 서버를 많이 구매를 했는데, 아마존에서 서버의 상각 기간을 4년에서 5년 늘린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 4년짜리를 갖다 상각을 하는 것을 5년 늘리면은 그만큼 SK하이닉스, 뭐 꼭 굳이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서버를 갖다가 추가로 구매하는 기간이 늘어나죠. 그러면 당연히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매출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저께 SK하이닉스가 두 가지 이슈로 해서 무려 4%가 떨어졌습니다. 4%가 떨어졌는데 실제로 이렇게 떨어질 만큼 SK하이닉스가 뭔가 안 좋느냐라는 점에서 살펴보자 합니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이제 영업이익이 예상 영업이익이 한 15조 됩니다. 그렇다면 PER 한 6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10만 원보다 더 떨어지면 PER이 6보다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전체 미국 시장, 중국에 대한 그 미국 경기 침체나 중국 경기가 좀 안 좋다 할지라도, 중국은 이제 그 봉쇄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좋죠. 그렇다 할지라도 과연 그 SK하이닉스가 10만 원 미만보다 떨어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따 추가로 이제 김장현 센터장께 나오셔서 이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그런 맥락에서 그 상상인증권에서도 만일 그럴지는 가능성은 적지만 만일 1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분할 매수 강도를 더 높이면 좋겠다. 지금도 10만 원 초반대에서도 분할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상당히 그 주가가 이제 저점에 있기 때문에 어제 그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놀라긴 했지만, 우리가 추가로 더 떨어지거나 거기에 따라서 놀라가지고 뭐 매도를 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SK하이닉스가 뭐 그 외에도 뭐 낸드 플래시,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이지만 낸드 플래시도 이제 작년에 인수를 하고 인수한 효과가 이제 올해 차분하게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SK하이닉스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작년에 이석희 원래 SK 대표이사가 물러났습니다. 물러나고 이제 새로 대표이사 진영을 갖췄는데, 이 변곡점 시절에 수장을 바꾼 것이 과연 현명한 결정이겠는가? 왜냐면 SK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텔의 그 낸드 플래시도 인수하고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그 AML 그 영국의 이제 그 반도체 기업도 인수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많은 이제 그 기업
추가로 많은 이제 증설에 따른 투자도 단행해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이석기 대표를 교체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제 그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가 순조롭게 잘 증폭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우려로 끝난다면 SK 하이닉스의 이제 올해 주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급등을 했죠. 이에 따라서 오늘 반도체주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상상인 증권 쪽에서도 분할 매수 강도를 높이는 전략 긍정적인 전망 제시했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은 DB 하이텍 공시 내용인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예, DB 하이텍의 이제 DB 김준기 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재단을 갖고 있는데요. 그 재단에서 20만 5천 주를 매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금액으로는 한 150억 정도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매입을 했다는 것은 그 단순한 주가 부양 차원을 볼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그 기업들이 재단을 갖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역할을 기대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승계와 경영권 안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재단은 공익재단을 세워서 이 공익재단이 주식을 매입을 했을 때 일정 이상 그 보통주 의결권을 갖다 인정을 해줍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재단 하나 만들고 재단에다가 이제 증여를 했을 때는 또 세금 혜택도 있고 그 재단을 통해서 아까 말씀 경영권 안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DB 그룹도 DB 하이텍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그 DB 김준기 문화재단을 20만 5천 주를 매입을 하는 것을 여겨집니다. 그 추가로 그럼 DB 하이텍의 올해 여파를 살펴보면은 DB 하이텍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그 파운드리인데 그 파운드리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는 다른 파운드리인데 어떤 파운드리냐면은 그 일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크지 않다고 봤던 뭐 DDIC나 그다음에 PMIC 이제 이런 그 보통 이렇게 틈새 시장을 얘기했을 때는 아날로그 반도체 쪽에서 DB 하이텍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8인치 웨이퍼라 할 수 있는데요. 이래서 이제 DB 하이텍이 이쪽 시장에 대해서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는데 이 8인치 파운드리 시장이 코로나가 지나가 2년 동안 엄청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중 하나 이제 전장용 반도체라고 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대폭 컸습니다. 당연히 전기차 때문이죠.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이제는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차 전기차가 본격화되면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DBI한테 주력을 했던 8인치 파운드리 시장이 대폭 커졌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무관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DBI텍이 이쪽 시장에서 강자이기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엄청난 매출을 갖다 이뤘고 매출이 이뤘으니까 당연히 DBI텍 주가도 대폭발을 했습니다. 폭발을 했는데 다만 이제 페드의 이제 그 유동성을 이제 그 빨아들이면서 DB 하이텍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제 시장 업황과 매출의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DB 하이텍도 여전히 꾸준히 이제 분할 매수하시면은 수익을 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참고로 이제 증권사 목표 주가를 살펴보면요. 유한타 증권이 제일 높습니다. 13만 9천 원이고 흥국증권 1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DB 하이텍의 이런 그 기조를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이제 점검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면 DB 하이텍을 DB 그룹이 매각한다는 이제 계속 이제 확인은 안 됐고 그런 이게 그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시면 좋은데 그러나 DB그룹이 사실은 DB 하이텍만큼 알짜배기 기업이 없는데 과연 매각을 할 것이냐 이런 좀 관측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